이게 무슨 일이야? 뭐, 차려상에 탕이 없으면 어떡해? 이게 무슨 일이야? 차례상에 탕이 없으면 어떡해. 부엌 바닥에 엎질러진 뜨거운 갈비탕. 주저앉은 며느리 은혜의 어깨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38도가 넘는 고열에 쓰러진 며느리보다 시어머니의 첫 걱정은 엎질러진 국이었습니다. 새벽 3시부터 홀로 명절 음식을 준비하던 48세 중학교 교사 김은혜. 18년 동안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과연 은혜는 이 불공평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행복한 기운이 그곳으로 전해지도록 마음 쓰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야, 올해는 토란탕 대신 갈비탕으로 해라. 큰 며느리가 토란을 못 먹는다더라. 그리고 호박전은 작년에 너무 두꺼웠어. 얇게 부쳐야 바삭하지. 아, 참. 송편은 500개 이상 준비해. 작년엔 부족했어. 새벽 3시, 휴대폰 화면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김은혜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날 밤 11시에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은혜는 알람을 끄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박민수가 뒤척였습니다. 은혜는 숨을 죽이고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체온계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삐삐삐 소리와 함께 37.5도라는 숫자가 떴습니다. 은혜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어제 저녁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을 마치고 집에 온 게 밤 10시였습니다. 중학교 영어교사인 은혜는 추석 전날까지도 학부모들과 상담 일정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명절 준비 때문에 일찍 퇴근했지만 은혜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이미 연가를 사흘이나 낸 상태였고 더 이상 학교에 폐를 끼칠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편한 트레이닝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복도로 나오니 거실이 고요했습니다. 딸 서연이의 방문 앞을 지나칠 때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고등학생인 딸은 깊이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요즘 대입 준비로 새벽 1시까지 공부하는 딸이었습니다. 깨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형광등을 켰습니다. 환한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어제 미리 꺼내둔 메모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혜는 그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18년 동안 명절 때마다 작성해온 준비물 목록이었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글자들이 보였습니다. 갈비탕 재료 한우 갈비 3kg, 무 2개, 대파 1단, 마늘 2통, 양파 3개, 후추, 국간장 송편 쌀가루 10kg, 파탕금 2kg, 깨앙금 1kg, 밤 1kg, 대추 500g 전 종류 동태 5마리, 애호박 10개, 감자 3kg, 깻잎 200장, 쇠고기 다짐육 2kg, 나물 고사리 1kg, 도라지 1kg, 시금치 3단, 숙주 2봉, 콩나물 3봉 목록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총 35가지의 음식 항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혜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재료비만 대충 계산해도 80만 원은 훌쩍 넘을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 걱정되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18년 전 28배 나이에 시집왔을 때만 해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첫 해에는 시어머니와 두 형수가 함께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달라졌습니다. 큰 형수는 강남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둘째 형수는 분당에서 학원을 운영하느라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모든 준비가 은혜의 몫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잠재웠습니다. 은혜야, 너는 수원에서 30분이면 오잖아. 큰애들은 1시간 넘게 걸리는데. 그리고 내가 제일 점잖니. 막내 며느리가 좀 수고해줘야지. 그 말에 은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작 큰 형수와 둘째 형수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은혜는 중학교 교사로 일하며 주말에도 수업 준비와 학생 상담으로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정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 막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이 은혜에게 돌아왔습니다. 은혜는 메모장을 가방에 넣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볼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48세의 나이가 50대 중반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와 한강대로로 진입했습니다. 새벽 3시의 서울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일정한 간격으로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심야 방송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쇼팽의 야상곡이었습니다. 남대문 시장까지는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새벽 시장은 벌써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큰 장바구니 2개를 꺼냈습니다.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18년 동안 명절 때마다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정육점 앞에 섰습니다. 단골 주인 아주머니가 은혜를 알아봤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이번에도 명절 준비하러 오셨어요? 은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이모님. 한우 2등급 갈비로 3kg 주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3kg요? 그럼 70만 원이 넘는데. 괜찮으세요?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우가 아니면 드시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한번 호주산 소고기로 갈비탕을 끓였다가 호되게 혼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한우하고 다르잖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정육점 주인 아주머니가 고기를 싸면서 물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님이 재료비는 주시죠? 은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가족끼리 그런 걸 따지냐고 하셔서. 주인 아주머니의 얼굴에 안타까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에휴, 선생님은 직장도 다니시는데 형님들은 안 도와주세요? 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카드를 건넸습니다. 결제 소리가 삐삐삐 울렸습니다. 7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은혜는 무거운 고기 봉지를 받아들고 다음 가게로 향했습니다. 채소 가게에서 무와 대파와 양파를 샀습니다. 건어물 가게에서 동태와 북어를 샀습니다. 떡집에서 송편용 쌀가루를 샀습니다. 장바구니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은혜의 어깨가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직 사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물 가게로 향했습니다. 고사리와 도라지를 골랐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국산으로 드릴까요? 중국산으로 드릴까요? 은혜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국산으로요. 시어머니는 중국산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작년에 실수로 중국산 고사리가 섞여 들어갔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물 한 점을 집어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중국산 아니야? 맛이 이상한데? 은혜는 식은땀을 흘리며 부인했지만 시어머니는 믿지 않았습니다. 국산 고사리와 도라지는 비쌌습니다. 두 가지 합쳐서 15만 원이 나왔습니다. 은혜는 다시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제 총액이 9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과일과 한과를 사야 했습니다. 과일 가게 앞에 섰습니다. 사과와 배를 골랐습니다. 명절 차례상에 올릴 과일이라 흠집 하나 없는 것으로 골라야 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거 3만 원어치, 이거 4만 원어치 주세요. 주인 아저씨가 친절하게 포장해 주었습니다. 한과 가게로 향했습니다. 약과와 산자와 정과가 예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은혜는 한 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가격표를 봤습니다. 6만 원이었습니다. 비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례상에 한과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돌아왔을 때는 새벽 6시였습니다. 3시간 동안 시장을 돌아다닌 것입니다. 은혜는 트렁크를 열고 짐을 실었습니다. 장바구니 2개가 가득 찼고 추가로 큰 봉지 4개가 더 있었습니다. 트렁크가 꽉 찼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피곤함 때문이었습니다. 은혜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체온계로 다시 재봤습니다. 37.8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열이 더 오르고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해열제를 꺼냈습니다. 물 없이 그냥 삼켰습니다. 목에 걸렸지만 억지로 넘겼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은혜의 머릿속에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에 가서 재료를 정리하고 손질하고 시댁으로 가져가야 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면 곧바로 송편을 빚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500개의 송편? 혼자서 빚으려면 최소 4시간은 걸렸습니다. 한강대로를 달리며 은혜는 문득 궁금했습니다. 큰 형수와 둘째 형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마 편하게 주무시고 있겠지요. 오늘 저녁쯤 시댁에 도착해서 차례상에 올려진 음식을 드시겠지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칭찬을 들으실 것입니다. 역시 우리 큰며느리는 센스가 있어. 백화점 선물 세트를 보냈더라고. 은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백화점 선물 세트, 한우 세트나 고급 과일 세트를 명절에 보내면 시어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새벽부터 시장을 돌며 준비한 은혜의 수고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한 번도 수고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려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딸 서연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내가 도와줄게. 은혜는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짐을 들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매번 엄마만 이래? 큰 이모랑 둘째 이모는? 은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불공평하다는 것을, 부당하다는 것을, 하지만 18년 동안 참아왔습니다. 이제 와서 바꿀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 은혜는 재료를 정리하고 차에 다시 실었습니다. 집에서 시댁까지는 3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명절이라 길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일찍 출발해야 했습니다. 남편 민수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운전할게. 당신 피곤해 보여. 은혜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뒷좌석에는 딸 서연이가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예상대로 차가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30분이면 가는 길이 오늘은 1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운전하며 물었습니다. 형수님들은 몇 시에 오신대? 은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 형수님은 저녁에 오신대요. 둘째 형수님은 점심때쯤.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녁에? 그럼 차례 준비는 누가 해? 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답은 뻔했습니다. 서연이가 뒷좌석에서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엄마는 학교 선생님인데 연가 내고 이러잖아요. 근데 큰 이모랑 둘째 이모는 집에만 계시는데 왜 안 와요? 민수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18년 동안 이 상황을 방치해 왔습니다. 은혜가 딸을 달랬습니다. 서연아, 어른들 일은 복잡해. 내가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서연이가 반박했습니다. 무슨 복잡해요. 그냥 불공평한 거잖아요. 은혜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개그맨들이 명절 스트레스에 대해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은혜에게는 전혀 웃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9시 반이었습니다. 은혜는 트렁크를 열고 짐을 꺼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어머, 벌써 왔니? 일찍 왔네. 은혜는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시어머니는 트렁크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다 뭐야? 장을 이렇게 많이 봤어? 은혜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문자로 보내주신 목록대로 다 샀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했어. 근데 한우 맞지? 작년에는 좀 질긴 것 같던데. 은혜는 참았습니다. 네, 한우 2등급으로 샀어요. 시어머니가 만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역시 은혜가 제일 믿음직스러워. 큰애들은 장도 제대로 못 보는데.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렸지만 은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칭찬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로 여기는 말이라는 것을. 짐을 부엌으로 날랐습니다. 민수와 서연이가 도왔습니다. 모든 재료를 정리하는 데만 30분이 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서재에 계셨습니다. 은혜는 곧바로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송편부터 빚기 시작했습니다. 쌀가루를 반죽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 익반죽을 만들었습니다. 손이 뜨거웠지만 참았습니다. 반죽을 치대며 은혜는 생각했습니다. 18년 동안 명절 때마다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형수들이 함께 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달라졌습니다. 첫 해에는 5명이 함께 송편을 빚었습니다. 두 번째 해에는 4명이 되었습니다. 큰 형수가 손목이 아프다며 빠졌습니다. 세 번째 해에는 3명이 되었습니다. 둘째 형수가 허리가 아프다며 빠졌습니다. 5번째 해부터는 시어머니도 나이가 들어 힘들다며 은혜 혼자 빚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8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혜가 송편을 빚는 것, 은혜가 전을 부치는 것, 은혜가 나무를 묻히는 것, 모든 것이 은혜의 몫이었습니다. 반죽을 작게 떼어 둥글게 빚었습니다. 가운데를 눌러 오목하게 만들었습니다. 파탕금을 넣었습니다. 입을 오므려 반달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1개, 2개, 3개. 송편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손목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500개를 빚어야 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0시였습니다. 벌써 1시간이 지났지만 겨우 100개 정도 빚었습니다. 4시간은 더 걸릴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송편을 하나 집어들어 살펴봤습니다. 크기가 들쭉날쭉하네. 똑같이 만들어야지. 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오면 이런 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 사람은 손재주가 좋거든. 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 형수의 손재주. 18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손재주에 대해 시어머니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큰 형수는 명절에 와서 음식을 먹기만 했습니다. 손재주를 발휘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은혜는 송편 빚는 것을 잠시 멈추고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서 김치와 반찬을 꺼냈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간단한 점심이었지만 4명 분량을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서재에서 나오셨습니다. 은혜를 보더니 잠깐 눈길을 주셨습니다.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리고 밥을 드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늘 과묵하셨습니다. 18년 동안 은혜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신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점심을 먹는 동안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야, 오늘 큰애들이 한우 선물 세트 보냈더라. 백화점 거야. 역시 센스가 있어. 은혜는 숟가락을 든 손이 굳었습니다. 한우 선물 세트. 아마 50만 원쯤 하는 것일 겁니다. 백화점 포장으로 보내면 시어머니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은혜가 오늘 아침 시장에서 산 한우갈비는 7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은혜가 사오는 것은 당연하고 큰 형수가 보내는 것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송편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손목이 더 아파졌습니다. 손가락 관절도 뻣뻣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직 200개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내가 도와줄까? 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아버님이랑 같이 계세요. 민수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뭘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어. 은혜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익숙하다는 말. 그 말 속에는 18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송편 하나 빚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해졌습니다. 그것이 기쁜 일인지 슬픈 일인지 은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 4시 드디어 송편 500개를 다 빚었습니다. 찜통에 솔잎을 깔고 송편을 올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송편이 익는 동안 은혜는 다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전을 부칠 준비였습니다. 동태를 손질했습니다. 칼로 포를 떴습니다. 비린내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애호박을 썰었습니다. 감자를 갈았습니다. 깻잎을 씻었습니다. 쇠고기를 다져 양념했습니다. 전을 부칠 재료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가스레인지에 프라이팬을 올렸습니다. 기름을 두르고 달궜습니다. 밀가루와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동태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기름이 튀었습니다. 은혜의 손등에 기름 방울이 튀었습니다. 뜨거웠지만 참았습니다. 뒤집개로 전을 뒤집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익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프라이팬을 들여다보셨습니다. 불이 너무 센 것 같은데 약하게 해야 타지 않아. 은혜는 불을 줄였습니다. 네, 어머님.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작년에도 말했는데 저는 약한 불에 천천히 붙여야 해. 급하게 하면 안 돼. 은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8년 동안 전을 부쳐왔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매번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은혜가 처음 전을 부치는 사람처럼, 마치 은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동태전, 애호박전, 감자전, 깻잎전, 고기전까지 총 5종류의 전을 부쳤습니다. 접시에 가득 쌓였습니다. 은혜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엌의 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열이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체온을 재봤습니다. 38.2도였습니다. 열이 더 올랐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눈도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은혜는 세면대에 찬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습니다. 잠시 정신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가방에서 해열제를 또 꺼냈습니다. 오늘 벌써 3번째였습니다.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 말을 18년 동안 수천 번은 했을 것입니다. 저녁 7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혜는 나무를 묻히다 말고 손을 씻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둘째 형수 최영미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쇼핑백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 영미야. 영미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은혜를 보더니 손을 흔들었습니다. 은혜야, 수고 많았지? 은혜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형수님, 어서 오세요. 영미가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이거 우리 학원 근처 유명한 빵집 빵이야. 어머니 드시라고. 시어머니가 받아들며 기뻐하셨습니다. 어머, 고마워. 이 빵 비싸던데. 영미는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채널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물 무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고사리를 무쳤습니다. 참기름과 간장으로 양념했습니다. 도라지를 무쳤습니다. 고추장 양념으로 버무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영미가 부엌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은혜야, 물 좀 갖다 줄래? 은혜는 손을 씻고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냈습니다. 컵에 따라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영미가 받아 마시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근데 은혜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빨개. 은혜는 손으로 뺨을 만졌습니다. 부엌이 더워서 그래요. 영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힘들겠다. 근데 뭐 어쩌겠어. 명절인데. 그리고는 다시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영미에게 물었습니다. 재훈이는? 영미가 대답했습니다. 학원 정리하고 늦게 올 거래요. 추석인데도 학생들이 많아서요. 시어머니가 감탄했습니다. 그래도 학원 잘 되니까 다행이다. 요새 경기가 안 좋다던데. 영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특목고 입시 전문이라 괜찮아요. 은혜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학원이 잘 된다는 이야기. 18년 동안 수없이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학원이 아무리 잘 되어도 명절에는 영미가 직접 나물 하나 무치러 오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만 댔습니다. 오후 8시가 되었습니다. 나물 5가지를 다 무쳤습니다.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숙주, 콩나물. 접시에 담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 차례상에 올릴 음식들이었습니다. 이제 잡채를 만들 차례였습니다. 당면을 삶았습니다. 야채를 썰었습니다. 쇠고기를 볶았습니다. 그때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큰형수 이수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더욱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 수진아. 왔구나.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수진이 거실로 들어와 영미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은혜는 부엌에서 고개만 내밀어 인사했습니다. 형수님, 어서 오세요. 수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은혜야, 오늘도 고생 많지? 우리 은혜 덕분에 편하게 먹는다니까. 그 말이 칭찬인지 비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쇼핑백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백화점에서 샀어요. 요새 유행하는 건강식품이래요. 시어머니가 받아들며 감탄했습니다. 어머, 비쌌겠다. 수진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은혜는 잡채를 볶으며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건강식품. 아마 10만 원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오늘 하루 준비한 음식의 재료비는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노동시간은 12시간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잡채를 다 볶았습니다. 큰 접시에 담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비찜만 준비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갈비찜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최소 2시간은 끓여야 했습니다. 압력솥에 갈비를 넣었습니다.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생강, 배즙을 섞었습니다. 갈비에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물을 붓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가스불을 켰습니다. 압력솥에서 김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갈비찜이 다 되려면 11시는 되어야 했습니다. 은혜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는 형수들이 편하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부엌 바닥에 잠시 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새벽 3시부터 지금까지 18시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열이 더 오른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앉아 있는 은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왜 바닥에 앉아 있어? 은혜는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잠깐 쉬었어요. 민수가 은혜의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뜨거워. 열이 더 올랐어. 은혜는 민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괜찮아요. 갈비찜만 끓이면 돼요. 민수가 답답해했습니다. 형수님들한테 도와달라고 할까? 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어차피 내일 아침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도와달라고 해봤자 말끝을 흐렸습니다.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형수들은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18년 동안 그랬으니까요. 민수는 미안한 마음에 부엌 일을 도우려 했습니다. 그럼 내가 뭘 할까? 설거지라도 할게. 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아버님이랑 계세요. 내가 할게요. 민수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18년 동안 수백 번 들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갈비찜이 완성되었습니다. 압력솥 뚜껑을 열자 김이 확 퍼졌습니다. 고기가 부드럽게 익어 있었습니다. 접시에 담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이 음식들을 차례상에 올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은혜는 싱크대에 기대섰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거실에서는 형수들이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편안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은혜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명절은 휴일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명절은 전쟁터입니다. 부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조리대를 닦았습니다. 바닥을 쓸었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났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은혜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야, 수고했어. 내일 아침 일찍 와야 해. 차례 준비해야 하니까. 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님. 수진이 말했습니다. 은혜야,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는 내일 낮에 올게. 영미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은혜 덕분에 편하게 먹는다. 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서연이와 함께 시댁을 나섰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은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가로등만 밝혀져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뒷좌석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 보여. 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은 좀 늦게 가자. 형수님들도 계시니까. 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차례상 차려야 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은혜는 곧장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옷도 갈아입지 못했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눈을 감자마자 잠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잠은 아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은혜는 눈을 떴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체온계로 재봤습니다. 38.3도였습니다. 밤사이 열이 더 올랐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어지러웠습니다. 방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 가장자리를 붙잡고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민수가 놀라며 깼습니다. 여보, 얼굴이 왜 그래? 은혜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민수가 은혜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오늘은 못 가. 병원 가야 해. 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차례가 9시예요. 8시까지는 가야 해요.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 몸이 더 중요하잖아. 은혜는 민수를 밀쳤습니다. 괜찮아요. 해열제 먹으면 돼요.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했습니다. 해열제를 2알 먹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단추를 잠그기도 힘들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수가 차 키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내가 운전할게. 당신은 그냥 앉아만 있어.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힘도 없었습니다. 서연이도 일어나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추석 아침이라 도로가 비어 있었습니다.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직 모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은혜는 곧장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준비해둔 음식들을 꺼냈습니다. 송편, 전, 나물, 잡채, 갈비찜. 하나씩 조리대 위에 올렸습니다. 이제 차례상을 차릴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먼저 갈비탕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냄비에 물을 붓고 갈비를 넣었습니다. 물을 썰어 넣었습니다. 대파와 마늘을 넣었습니다. 가스불을 켰습니다.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국물 맛을 봤습니다. 간을 맞췄습니다. 그때 어지러움이 또 찾아왔습니다. 은혜는 조리대를 붙잡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버텼습니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시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7시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벌써 왔구나. 일찍 왔네. 은혜는 인사했습니다. 네, 어머님. 시어머니가 냄비를 들여다보셨습니다. 갈비탕 끓이고 있어? 간 맞춰봤어? 은혜가 대답했습니다. 네, 맞춰봤어요. 시어머니가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봤습니다.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좀 싱거운데? 소금 더 넣어. 은혜는 소금을 조금 넣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맛봤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네. 근데 은혜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아파 보여. 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차례날인데 힘내야지. 큰애들이 곧 올 거야. 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례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상을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흰 보자기를 깔았습니다. 접시들을 하나씩 올렸습니다. 송편, 전, 나물, 잡채, 갈비찜, 과일. 정성스럽게 배치했습니다. 18년 동안 해온 일이라 손에 익었습니다. 8시가 되었습니다. 차례상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비탕만 올리면 되었습니다. 은혜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냄비 앞에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국자로 국물을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걸어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기증이 왔습니다. 심했습니다. 은혜는 비틀거렸습니다.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일부가 은혜의 발과 다리에 튀었습니다. 아! 은혜가 작게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어지러웠습니다.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은혜야. 시어머니도 뛰어왔습니다. 부엌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은혜, 엎질러진 국물, 깨진 그릇.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 탕이 쏟아졌네. 민수가 은혜를 일으켰습니다. 여보, 괜찮아? 은혜는 정신이 흐릿했습니다. 미안해요. 탕을. 민수가 은혜를 안아들었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 병원 가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잠깐만. 차례는 어떡하고. 민수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은혜가 쓰러졌잖아요. 민수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안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연이가 뒤따라왔습니다. 아빠, 엄마, 차에 탔습니다. 은혜를 뒷좌석에 눕혔습니다. 서연이도 뒷좌석에 탔습니다. 민수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을 검색했습니다. 15분 거리였습니다. 은혜야, 조금만 참아. 은혜가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당신 잘못 아니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환자가 고열로 쓰러졌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은혜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남편입니다. 환자분이 심한 고열과 탈진 상태입니다. 39도까지 올라갔었어요.
다리와 발에 가벼운 화상도 있고요.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셨어요?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 무리했는지, 명절 준비 때문에, 18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 때문에, 제 잘못입니다.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며칠은 쉬셔야 해요. 병실로 이동했습니다. 은혜는 창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리와 발에 간단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액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민수가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은혜야. 은혜가 눈을 떴습니다. 여보. 응, 나 여기 있어. 차례는 잘 지냈어요?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차례 걱정을 하고 있다니. 은혜야, 차례는 중요하지 않아. 당신이 중요해. 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이 화내시겠어. 민수가 은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는 아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도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들이 한심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은혜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진통제와 수면제 때문이었습니다. 민수는 간호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병실에 남았습니다. 서연이는 집으로 보냈습니다. 내일 학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쓰러진 은혜, 엎질러진 국물, 그리고 시어머니의 첫마디. 탕이 없으면 어떡해.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은혜의 가방이 의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혹시 필요한 게 있을까 싶어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 핸드폰, 화장품,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가 보였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표지가 해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엄마에게. 민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은혜의 장모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은혜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기억났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글이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 첫 명절이었어. 시어머니가 내가 만든 음식을 다 다시 하래. 간이 안 맞는다고. 나는 울면서 다시 했어.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엄마가 없잖아. 엄마, 보고 싶어.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엄마, 형수님들은 아무것도 안 해. 나만 이래. 이게 맞는 건가? 엄마한테 물어보고 싶어. 엄마는 뭐라고 하실까? 또 넘겼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 학교에서도 일하고, 집에서도 일하고, 시댁에서도 일해. 쉴 틈이 없어.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수첩은 거의 다 차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은혜가 돌아가신 어머니께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보낼 수 없는 편지들. 하지만 은혜는 계속 썼습니다. 엄마에게 하소연하듯이. 엄마, 오늘 추석이었어. 18시간 동안 일했어. 아무도 고맙다고 안 해. 당연한 거래. 엄마, 나 힘들어. 엄마, 큰형수님은
백화점 선물 보내고 칭찬받아. 나는 100만 원 들여서 음식 만들었는데 아무 말 없어. 이게 뭐야, 엄마. 엄마, 민수한테 말해봤어. 그냥 원래 그러시는 거래. 참으래. 나 언제까지 참아야 해? 엄마, 서연이가 물어봤어. 왜 엄마만 이러냐고. 나도 모르겠어. 왜 나만 이래야 하는지. 민수는 수첩을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은혜가 이렇게 힘들어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편했으니까. 어머니 눈치 보기 싫었으니까. 형들과 싸우기 싫었으니까.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며칠 전 날짜였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만 지나면 좀 쉴 수 있을까? 몸이 안 좋아. 열이 나는 것 같아. 근데 쉴 수가 없어. 엄마, 나 언제쯤 쉴 수 있어? 엄마가 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힘들면 그만두래? 아니면 조금만 참으래? 민수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18년 동안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했는데 자신은 무엇을 했는가? 원래 그러시는 거야라고 말하며 넘겼습니다. 조금만 참아라고 말하며 위로했습니다. 그게 위로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민수는 잠든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붕대 감긴 팔, 수액줄. 이렇게까지 되어서야 정신을 차린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민수는 은혜 손을 잡았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은혜야. 정말 미안해. 은혜는 자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달라질 거야. 내가 바꿀게. 당신을 지킬게. 미안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시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민수예요. 민수야, 은혜는 어떻게 됐니? 화상 치료받고 있어요. 2주 입원해야 한대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큰일이네. 그래도 차례는 무사히 지냈어. 내가 탕을 다시 끓였거든.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화상으로 입원했는데 차례 이야기를 하다니. 어머니, 왜?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명절 준비 방식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야? 18년 동안 은혜만 준비했어요. 이제는 형수님들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했습니다. 민수야, 그게 무슨 소리니? 원래 막내가. 어머니, 은혜는 막내가 아니라 며느리예요. 그리고 직장인이에요. 형수님들은 전업주부시잖아요. 그래도, 어머니, 오늘 일은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저도 어머니도 형님들도 은혜에게 모든 걸 떠넘긴 거예요.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머니께 이렇게 말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혜가 눈을 떴습니다. 민수를 봤습니다. 여보, 응, 잘 잤어? 몸이 아파. 진통제 맞을게. 간호사 부를게. 간호사가 와서 진통제를 투여했습니다. 잠시 후 통증이 가라앉았습니다. 은혜가 물었습니다. 차례는 잘 지냈어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응, 어머니가 하셨어.
은혜가 놀랐습니다. 어머니가요? 응. 그리고 은혜야, 미안해. 왜요? 18년 동안 당신한테 너무했어. 나도, 우리 가족도. 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밖에는 가을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은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달라질 거야. 내가 바꿀게. 은혜가 민수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이요? 응, 정말이야.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은혜는 퇴원했습니다. 왼팔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의사는 최소 한 달은 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흉터가 남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그 말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혜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익숙한 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2주 만에 돌아온 집이 마치 다른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가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보, 약 먹어. 은혜는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를 보자 달려왔습니다. 엄마. 은혜가 딸을 안았습니다. 왼팔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서연아, 학교 잘 다녀왔어? 응. 엄마 이제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18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은혜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참아왔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수가 말했습니다. 은혜야, 내가 어머니한테 가족회의를 하자고 했어. 은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가족회의요? 응. 형님들도 다 오시기로 했어. 이번 주말에. 은혜는 불안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원래대로 하면 되잖아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원래대로는 안 돼. 바꿔야 해. 은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두려웠지만 동시에 기대도 되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시댁의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큰형님 박민호와 큰형수 이수진, 둘째 형님 박민재와 둘째 형수 최영미, 시부모님까지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은혜는 팔에 붕대를 감은 채 민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큰형님 민호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로 우리를 다 부른 거야? 바쁜데. 민수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형님, 이것 좀 보세요. 민수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A4 용지 여러 장이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큰형수 수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여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이건 지난 18년 동안 은혜가 명절 준비에 쓴 비용 내역입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 번 명절 준비에 평균 100만 원이 듭니다. 설과 추석 그리고 시할아버지 제사까지 1년에 3번입니다. 둘째 형수 영미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1년에 300만 원. 18년이면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5,400만 원입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큰형님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민수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이건 은혜가 명절 준비로 쓴 연가 일수입니다. 또 다른 표가 보였습니다. 명절 하나당 평균 3일의 연가를 냅니다. 1년에 3번이면 9일, 18년이면 162일입니다. 시어머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162일이나?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은혜는 중학교 교사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명절 때마다 연가를 내야 했습니다. 동료 교사들에게 폐를 끼치면서요. 큰형수 수진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민수가 그 말을 끊었습니다. 형수님은 전업주부이십니다. 시간이 있으십니다. 둘째 형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미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우리도 바빠요. 나는 학원 운영하고 민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학원은 명절에 쉬지 않나요? 형수님 학원도 추석 연휴 때 문 닫았을 텐데요. 영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이번 화상 치료비 견적서입니다. 또 다른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총 치료비가 5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흉터 제거 수술까지 하면 300만 원이 더 들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가렸습니다. 그렇게 많이?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도 화상입니다. 피부가 깊게 손상되었습니다. 평생 흉터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큰형님 민호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야, 그래서 우리한테 돈을 달라는 거야?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민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형님, 형수님들. 18년 동안 은혜만 명절 준비를 했습니다. 단 한 번도 형수님들이 음식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공평한가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멀리 살잖아요. 은혜는 가까이 살고. 민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강남에서 여기까지 1시간입니다. 은혜가 시장 가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영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은혜가 제일 젊잖아요. 민수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젊다고요? 형수님, 은혜는 48살입니다. 형수님과 2살밖에 차이 안 나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은혜가 쓰러졌을 때 어머니께서 하신 첫 마디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탕이 없으면 어떡하냐고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끓는 국물에 데어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첫 걱정이 차례상 탕이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맞는 겁니까?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 박종식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에 과묵했습니다. 가족 일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말이 맞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울렸습니다. 18년 동안 나도 알고 있었다. 셋째 며느리만 고생하는 거. 큰형님 민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시아버지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나는 모른 척했다. 편하니까. 셋째가 알아서 하니까. 내 잘못이다. 시아버지는 거실을 천천히 걸어 은혜 앞에 섰습니다. 은혜야.
은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18년 동안 힘들었지?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8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아버님,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다오. 늙은이가 눈 뜨고도 못 본 척했다. 시어머니도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은혜야, 나도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8년 동안 너한테 너무했다. 당연하게 여겼어. 막내니까, 가까이 사니까. 그게 핑계가 될 수 없는데. 시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은혜야. 은혜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18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은혜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큰형님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색하게 서 있다가 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은혜 씨. 은혜가 눈물을 닦으며 형님을 봤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으로서 참 못났습니다. 동생 며느리가 고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우리 밥상 차리는 거 알면서 민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했네요. 미안합니다, 은혜 씨. 큰형수 수진도 일어났습니다. 은혜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동서야, 나도 미안해. 수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강남이 멀다고, 아이들 있다고. 핑계만 댔어. 1시간이면 오는 거리인데. 수진이 은혜의 붕대 감긴 팔을 봤습니다. 이렇게까지 다칠 때까지 우리가 너무했어. 앞으로는 내가 할게. 명절 음식 내가 배워서 할게. 둘째 형수 영미도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은혜야, 나도 정말 미안해. 학원 핑계 대고 사실 시간 있었어. 그냥 귀찮았던 거야. 내가 이기적이었어. 둘째 형님 민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 씨, 죄송합니다. 형으로서 동생을 보살펴야 하는데 오히려 동생 며느리한테 짐만 지웠네요. 은혜는 가족들의 사과를 받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18년 동안 혼자 참아왔던 것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억울함, 서러움, 외로움. 모든 감정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명절 준비를 돌아가면서 하자. 큰 집, 둘째 집, 셋째 집.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큰형수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짓만 하지 말고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하자. 음식도 같이 만들고. 영미도 동의했습니다. 네, 어머님. 당연히 그래야죠.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형제들이 나눠서 부담하면 좋겠습니다. 18년 동안 은혜만 부담했으니까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그렇게 하자. 거실에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이 하나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은혜는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은혜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은혜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은혜야, 당분간은 쉬어라. 몸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은혜가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두 형수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은혜는 소파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손님처럼 대접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수진이 만든 된장찌개는 좀 짰습니다. 영미가 만든 잡채는 간이 안 배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처음 해봐서 그래. 다음엔 더 잘할 거야. 은혜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18년 동안 자신이 만든 음식에는 늘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은혜와 민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서 은혜가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민수가 은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해줘서 고마워요. 민수가 은혜를 받습니다. 앞으로는 당신만 힘들게 하지 않을게. 약속해. 은혜는 민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은혜의 화상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붕대를 풀었습니다. 흉터가 남았지만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꾸준히 관리하면 더 옅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학교에도 복귀했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학생들도 기뻐했습니다. 선생님, 어디 아프셨어요? 응, 조금 다쳤었어. 이제 괜찮아. 은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큰형님 집에서 명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큰형님 집이었습니다. 은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손님으로 가는 명절이었습니다. 설날 아침 은혜는 편안하게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 알람이 없었습니다. 8시까지 푹 잤습니다. 민수와 서연이도 여유롭게 준비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편하게 가는 거지?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응, 그래. 큰형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시부모님이 와 계셨습니다. 큰형수 수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은혜야. 수진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은혜는 놀랐습니다. 부엌에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송편, 전, 나물, 갈비찜. 모두 수진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형수님, 이걸 다 혼자 하셨어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아니, 어머니랑 영미도 어제부터 도와줬어. 영미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은혜야 왔어? 우리 어젯밤 12시까지 송편 빚었어. 은혜는 감동받았습니다. 형수들이 정말 준비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음식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송편 크기가 들쭉날쭉했습니다. 저는 한쪽이 좀 탔습니다. 나물은 간이 조금 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처음 하는 거니까 이 정도면 잘한 거야. 은혜는 웃었습니다. 18년 동안 자신이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은혜에게 물었습니다. 은혜야, 너는 그냥 쉬어. 오늘은 손님이야.
은혜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봤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명절인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게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차례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이번에는 수진과 영미가 차렸습니다. 은혜는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놓는 거 맞아? 수진이 물었습니다. 은혜가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차례를 지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절을 했습니다. 은혜도 함께 절했습니다. 왼팔이 아직 조금 불편했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음복을 했습니다. 수진이 만든 갈비찜을 먹었습니다. 고기가 조금 질겼습니다.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잘 만들었네. 처음인데 이 정도면 훌륭해. 수진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은혜한테 레시피 받아서 만들었어요.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야, 내가 가르쳐줘서 고마워. 은혜는 흐뭇했습니다. 형수들이 정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수진과 영미가 했습니다. 은혜는 도와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말했습니다. 은혜야, 너는 쉬어. 우리가 할게. 영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18년 동안 내가 했잖아. 이제 우리가 할 차례야. 은혜는 물러났습니다. 형수들이 서툴게 설거지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TV에서는 설날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은혜에게 물었습니다. 은혜야, 학교는 잘 다니고 있니? 은혜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학생들도 잘 가르치고 있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수고한다. 선생님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은혜는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의 직업에 대해 물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18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명절 때문에 학교에 폐 많이 끼쳤지?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다행이다. 은혜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밤이 되어 은혜와 민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서 은혜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좋았어요. 민수가 웃었습니다. 그래, 편했어? 네, 너무 편했어요. 이런 명절은 처음이에요. 민수가 은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럴 거야.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형수님들 힘들었을 것 같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야 알지.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은혜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명절인데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민수가 옆에 누우며 물었습니다. 행복해? 은혜가 대답했습니다. 응, 행복해.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도 송편을 빚거나 전을 부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화로운 꿈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은혜의 화상 흉터는 많이 옅어졌습니다.
재활 치료도 끝났습니다. 의사는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 없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여보, 장모님 산소 다녀올까? 은혜가 놀랐습니다. 엄마 산소요? 응. 오랜만에 가야지. 은혜는 생각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 산소에 간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3년? 아니, 4년? 명절 준비로 바빠서 갈 엄두를 못 냈었습니다. 그래요. 가요. 은혜가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이도 데려갈까? 그럼요. 할머니 뵈어야죠. 다음 주 일요일 세 가족은 차를 타고 경기도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은혜의 친정어머니 산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산에는 연두색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진달래가 피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은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엄마를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은혜가 37이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 은혜는 장례식장에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친정일에 그렇게 우는 게 보기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잃은 슬픔이 너무 컸습니다. 엄마는 은혜의 유일한 의지처였습니다.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잃은 후 은혜는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산소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야산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은혜가 숨이 찼습니다. 민수가 부축해 주었습니다. 천천히 가요. 서연이도 엄마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산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비석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분순 지묘. 은혜의 엄마였습니다. 비석 주변에 잡초가 자라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오지 못한 흔적이었습니다. 은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서연이도 함께 뽑았습니다. 잡초를 다 뽑고 비석을 닦았습니다. 깨끗해진 비석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은혜는 가져온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민수와 서연이도 함께 절했습니다. 고개를 들고 비석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은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오랫동안 못 와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요새 많이 힘들었어. 18년 동안 혼자 버텼어.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 근데 엄마가 없잖아.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뒤에서 은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은혜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이제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 좋아졌어. 가족들이 미안하다고 했어. 변하고 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나 이제 행복해. 18년 만에 처음으로. 은혜는 비석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이가 다가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 은혜가 딸을 안았습니다. 응, 안 울게.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후련한 눈물이었습니다. 민수가 비석 앞에 섰습니다.
장모님, 사위 민수입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그동안 은혜를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잘할게요. 은혜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약속드립니다. 은혜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산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에 대한 추억을 나눴습니다. 서연이는 할머니 이야기를 처음 많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분이셨구나. 은혜가 말했습니다. 응. 할머니는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 엄마를 많이 사랑하셨지.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나도 할머니 닮았을까? 은혜가 웃었습니다. 많이 닮았어. 할머니처럼 착하잖아.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은혜는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석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자주 올게. 이제는 시간이 있으니까. 산을 내려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은혜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산소가 보였습니다. 작은 점처럼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엄마. 또 올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혜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말들을 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민수가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때? 은혜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엄마한테 다녀온 것 같아서.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에 또 가자. 네, 자주 가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은혜는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쓴 편지들이 담긴 수첩이었습니다. 은혜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10년 동안 쓴 편지들을 읽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외로웠던 순간들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은혜는 마지막 페이지에 펜을 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산소 다녀왔어. 늦어서 미안해. 앞으로 자주 갈게. 그리고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정말로. 힘들었던 시간들이 지나갔어. 이제는 행복해. 엄마, 고마워. 엄마가 있어서. 사랑해. 은혜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직접 산소에 가서 하면 되니까요. 은혜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수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은혜가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은혜를 안았습니다. 사랑해, 여보. 은혜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18년 만에 찾은 평화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형님 집에서 명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분당에 있는 둘째 형님 집이었습니다. 은혜는 아무 걱정 없이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장을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송편을 빚지 않았습니다. 전을 부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둘째 형수 영미의 몫이었습니다. 며칠 전 영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혜야, 나 송편 빚는 법 좀 알려줄래? 은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형수님. 제가 가서 도와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레시피만 알려줘. 내가 해볼게. 영미의 목소리에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혜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반죽하는 법, 앙금 만드는 법, 빚는 법. 영미는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추석 당일 은혜네 가족은 여유롭게 준비했습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났습니다. 편하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10시쯤 출발했습니다. 분당까지는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둘째 형님 집에 도착했습니다. 영미가 현관에서 맞이했습니다.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은혜가 물었습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영미가 웃었습니다. 괜찮아. 근데 정말 힘드네. 부엌을 보니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송편, 전, 나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수진도 와 있었습니다. 나도 어제부터 도와줬어. 은혜는 감동받았습니다. 시부모님도 와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은혜를 보며 말했습니다. 은혜야, 너는 쉬어. 오늘은 영미가 준비했으니까. 은혜가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은혜는 정말로 쉬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조카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따금 부엌에서 영미의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불이 너무 센가? 아, 전이 좀 탔어. 어머, 송편이 터졌어. 하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 차례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영미와 수진이 함께 차렸습니다. 은혜는 조언만 해주었습니다. 과일은 저기, 저는 여기요. 차례를 지냈습니다. 온 가족이 절을 했습니다. 음복을 했습니다. 영미가 만든 음식을 먹었습니다. 송편이 조금 질었습니다. 저는 한쪽이 탔습니다. 나물은 간이 셌습니다. 하지만 모두 맛있게 먹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영미가 잘 만들었네. 처음인데 훌륭해. 영미가 기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곧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혜야, 넌 어떻게 18년 동안 이걸 혼자 했어? 은혜가 웃었습니다.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영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정말 힘들더라. 어젯밤 12시까지 준비했어. 하루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18년을. 영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은혜야,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았어. 수진도 거들었습니다. 나도 그래. 설날에 한번 해보고 정말 놀랐어. 이걸 매번 혼자. 은혜는 형수들을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같이 하잖아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함께 하자. 힘을 모으면 덜 힘들 거야. 식사 후 모두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은혜도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5명이 함께 했습니다. 금방 끝났습니다. 은혜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쉬운 건데 왜 18년 동안 혼자 했을까? 저녁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시아버지가 은혜에게 물었습니다. 은혜야, 요새 학교는 어때? 은혜가 대답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아버님. 올해 우리 반 학생들이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시아버지가 기뻐했습니다. 그래. 역시 우리 며느리는 훌륭한 선생님이야. 그 말에 은혜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시아버지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직업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혜네 가족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서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편해 보였어. 은혜가 웃었습니다. 응, 편했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럴 거야.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바꿔줘서. 민수가 은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바꾼 거지. 은혜는 민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정말 함께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은혜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명절이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설날은 은혜네 집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기로 한 약속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혼자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형수들이 전화했습니다. 은혜야, 내가 송편 재료 살게. 수진이었습니다. 나는 전 재료 준비할게. 영미였습니다. 그럼 나는 과일이랑 한과 살게요. 은혜가 대답했습니다. 설날 전날 형수들이 은혜네 집에 왔습니다. 재료를 들고 왔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왔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5명이 함께 송편을 빚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웃으며 빚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응, 잘하고 있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하니까 재미있네. 영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혼자 하면 힘든데 같이 하니까 괜찮아. 시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 은혜는 행복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명절을 준비하는 것. 18년 동안 꿈꿔왔던 모습이었습니다. 송편을 다 빚고 전을 부쳤습니다. 역할을 나눠서 했습니다. 수지는 동태전을, 영미는 호박전을, 시어머니는 고기전을, 은혜는 감자전을 맡았습니다. 가스레인지 4개가 동시에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서 힘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만든 음식으로 차린 저녁이었습니다. 다들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일 차례 지내고 나서 다 같이 사진 찍자. 모두 좋다고 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편안한 대화였습니다. 은혜는 이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가족이 진짜 가족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차례를 지냈습니다. 모두 함께 상을 차렸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자, 다들 웃으세요. 모두 활짝 웃었습니다. 은혜도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찰칵. 행복한 순간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사진을 보니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은혜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웃는 것. 그게 가족이었습니다.
오후에 모두 돌아갔습니다. 은혜네 가족만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민수가 설거지를, 서연이가 닦는 일을, 은혜가 정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행복해? 은혜가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민수가 웃었습니다. 나도. 저녁에 은혜는 서재에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엄마에게 쓴 편지 수첩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쓰기로 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괜찮아. 가족들이 변했어. 다들 노력하고 있어. 명절이 더 이상 힘들지 않아. 함께 준비하고, 함께 웃고, 함께 행복해. 엄마, 내가 찾았어. 내 자리를. 18년 걸렸지만 드디어 찾았어. 고마워, 엄마. 사랑해. 은혜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책장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수와 서연이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은혜가 그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은혜를 안았습니다. 서연이도 엄마에게 기대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딸. 은혜가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나도 사랑해, 여보. 세 사람은 그렇게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설날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혜도 함께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은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8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찾았다. 내 자리를, 가족 안에서의 내 자리를. 은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그날 밤 은혜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엄마를 만났습니다. 엄마가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은혜야. 이제 행복하게 살아. 은혜가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고마워. 다음 날 아침 은혜는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은 하루. 더 이상 혼자가 아닌 하루. 은혜는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은혜는 그 햇살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그리고 정말 그랬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 말할 수 있기를. 나도 힘들어라고. 함께 하자라고. 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채널에 준비된 다른 사연들도 천천히 함께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든 편하실 때 한 번만 눌러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특히 마음에 남은 장면이나 문장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